오늘 이 시간에는 서류 미비자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호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서류 미비자들의 단속에 나서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 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류 미비자 단속의 성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제일 먼저 서류 미비자 단속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 단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희 흔히들 이제 아이스라고 부르죠. 네. 얼음은 아닌데 이제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라고 그래서 이민과 관련돼서 이제 단속하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그 서류 미비 단속은요, 굉장히 사실 광범위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안 저질렀거나 또는 그 범죄의 종류가 경범이거나 중범이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덕적 흠결이는 범죄이거나 이걸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없으면 일단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단속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현재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잠재적으로 모두 다 아이스 네. 이민세관 단속국의 그 단속 대상이 일단은 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굉장히 그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닥치는 대로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들 많이 위축이 되겠어요. 네, 옆에서 맞습니다. 보면은 제가 가슴이 좀 아파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타겟 대상은요, 상당히 한 범죄를 일단 저질렀던 분들입니다. 네. 저질렀던 분들이나 또는 저지른 사람들. 영장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단 타겟은 일단 중범 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옛날하고는 좀 이제 더 포함되고 더 광범위해진 건 뭐냐면은 최근에 라일리법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조지아주에 있던 그 여대생 살인 사건인데 그게 이제 불법 이민자가 그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가 돼 있지 않았어요. 즉 풀어준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러니까 세부 조항은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그 라일리법을 요약하면은 일단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단 구금 상태가 되고 추방으로 바로 넘겨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한 겁니다. 범죄 내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절도 등의 그런 경범죄도 그러니까 약간의 범위가 더 확대된 건 있는데 약간 무슨 범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고 그래도 굉장히 선량하게 잘 살고 계신 분들까지 막 떨어야 할 만큼 막 너무나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은 너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너무 들이닥친다 이런 말 표현 자체가 좀 과격하게 표현이 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들을수록 더 이렇게 좀 위축되고 뭔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라일리법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공화당에서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일단 발의가 돼서 하원은 통과했었고요. 그리고 하원이 통과될 때도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법안이고 그게 이제 상원을 통과를 못해서 약간 주춤거리다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것도 이제 통과된 시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만 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뭘 더 많이 가기 위해서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이제 그걸 막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너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속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징이 이제 경범죄까지도 이제 광범위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걱정도 주의도 안 하고 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옆에 서 있다가 같이 일단은 체포되거나 같이 끌려가실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시면은요. 그 전까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아이스에 대해서 위에서 압력이 있습니다. 많이
좀 강경하게 대처하고 많이들 잡아와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선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아서 조심을 해서 잘 넘기면 되는 부분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변호사님께서 좀 추천해주고 싶은 좀 방법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가지부터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사실은 뭐 영주권자도 사실 옛날부터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2기 집권 2기 후 중반부터는 뭐 영주권 갱신하다가 쫓겨나신 분도 많았어요. 과거에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추방되신 분들도 많고 감옥 갔다 와 나올 때 보통 다 디포테이션이 되셨죠. 네. 뭐 그런 예들도 너무 많고 이제 각각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일단은 이제 큰 그림만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범죄로 구금되는 상황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일단 체포돼서 구금이 되면은요. 거기 아이스가 와서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바로 주에서 넘겨주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넘겨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아이스가 방문했을 때 거기 있으면은 잡혀갈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시지 않는 것이 좋고 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범죄에 연루돼서 구금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일단 네.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 범죄라도 네.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냥 경범이라도 그렇죠. 네. 일단 구금이 돼서 제가 유치장에 있으면은 거기로 아이스가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범죄와 연루돼서 구금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밖엔 또 어떤 또 대응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국경 가까이 이런 데는 사실 여행을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은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수정헌법 4조에 있는 그런 권리들이 사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이민자들에게도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사실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장 없이 또는 특정한 프로버블 코스 확실한 어떤 확증이 없이 사람을 수색하거나 잡을 수는 사실 없어요. 네. 그런데 국경 가까이는 사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국경 가까운 곳은 왜냐하면 국경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네. 안보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국경을 지점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국경 패트롤하는 사람들이 막 세워서 검문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국경 가까이를 여행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항 같은 데서도 조금 보면은 이렇게 시큐리티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수색하는 거에서 영장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큐리티 체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네. 그런 데가 가까이 있거나 국경이 가까이 있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경 가까이 여행을 좀 자제하시라. 네. 네네.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자꾸 물어보셔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잡혔는데 어떻게 풀려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나를 좀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막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게 네. 일단은 아이스의 검문을 받든지 물어본다든지 뭐 그렇게 상황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단속하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네. 아이스 요원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시민권자 자녀 또는 뭐 누구라도 가족 간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나의 이민 프로세싱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접수증을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단속 초기예요, 이번 달에. 예를 들면 I130이라고 그러죠. 뭐 가족 초청이죠. 네. 가족 이민 청원서인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접수증을 그냥 이렇게 전화기로 보여줬는데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풀어주는 애들이 여러 번 있고요. 그렇군요. 현재 내가 신분을 회복하려고 현재 프로세싱 중이라는 거니까요. 꼭 네. I130이라는 뭐 가족 초청들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뭐 영주권을 갑자기 땄다든지 내 동생은 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니면은 뭐 형제간에라도 그러고 그렇죠. 시민권자 형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현재 난 신분이 없더라도 또는 이제 뭐 결혼하시면 제일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초청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현재 이제 제가 처해 있는 그런 불법 체류 신분에 가지는 면책, 뭐 601A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민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접수증 같은 거라도 보여주면은 뭐
풀어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 보군요. 근데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그걸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풀려난 예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아직도 진행 중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얼른 청원서와 관련된 접수증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PDF로 들고 다니시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하게 뭐 그거를 뭐 아이스가 뭐 규정이 있거나 법이 있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실제로 풀어준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접수증을 보여주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거가 한 가지 이제 되고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일단은 대응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요거하고 또 관련돼서 이민 변호사들이 이제 한국말로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뭐냐면은 이 케이스는 이 이민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케이스를 위임했다는 거. 그래서 이민국에다가 제출하는 서류에 이민 변호사를 쓰시면 위임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이민 변호사한테 이민국도 질문서를 보내고 그러죠. 근데 만약의 경우라도 아이스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체포가 되셨을 경우 그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변호사에 의해서 레프리젠트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더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위임장 안에 적혀 있는 변호사한테 컨택을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매일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아이스 요원들이 그걸 또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가끔가다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서 위임장 같은데 사인을 해서 내가 그걸 들고 다닐 수 있겠냐. 변호사님한테 컨택하려고. 그래서 이민 변호사의 위임장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것도 어쩌면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들 많이들 이제 미니멈 프로텍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대안 방안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든지 간에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응하는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구제 절차 같은 것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웨이버라고 그러죠. 601A 웨이버. 예를 들면은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이나 신분 회복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그럼 이제 체류 신분의 불법성을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제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전문가랑 상담을 좀 해보시고 내가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그런 걸 어떻게든지 간에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것이 일단 궁극적인 대응 방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서류 미비자로 불법적인 체류 신분이 되다 보니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좀 특수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다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그럼 어떡하냐고 대답을 참 많이들 물어보셔서. 근데 일단은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택. 가택 수색인데 그게 수정헌법 4조에 의해서 이게 이민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뭐 확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프로바블 코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일단 떠나서 오늘은 영장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아이스 요원이라고 그러고 수색하겠다고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영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경찰이 와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문 밑으로 넣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보면은 그 영장 보면은 영장 안에 아이스가 이제 신청한 거겠죠. 그럼 판사 일단 사인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걸 발급해준 오소리티에 사인이 있는지. 그리고 또 명확하게 수색할 수 있는 집 주소가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니에요라고 잘못된 주소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주소는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얼른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정말로 수색 당하도록 그게 돼 있고 판사가 사인한 적법한 영장인지 일단 문 밑으로 얼른 확인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일단 노라고 말씀하시죠. 영장이 없다 그러면 아예 문을 열어주실 필요 없고요. 집 주소와 그리고 어토리티 사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사업장 같은 데를 간다 그러면은 또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있습니다. 어디 네. 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누구누구를 또 찾는다고 명시됐을 수도 있어요. 네. 사람 이름이겠죠. 보통 불법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을 찾는 거니까요. 이제 범죄와 관련된 무슨 작물이나 아니면 뭐 범죄 도구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명시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보십시오. 네. 맞게 되어 있는지 우리 집 주소 아니면 얼른 문 안 열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또 이게 내 이름이 맞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네.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은 그래도 주소가 맞으면 들어오긴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집에 찾아왔을 때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 당신 체포하라고 해서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잡아가는 경우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는지 확실하게 보셔야죠. 그렇죠. 내 이름이 네. 그게 내가 맞는지 네. 그리고 이제 판사가 정확하게 사인을 하고 적법한 절차로 발급된 건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네. 이제 모든 경우에는 이제 너무 급하거나 그러면 일단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일단 조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카텍 수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을 방문한 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아이스원들이. 근데 사업장도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통 뭐 그러니까 여러 다양하게 한인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은 그냥 뭐 쇼핑몰 하고 그러니까 보통 마켓, 네. 마켓하고 식당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두 공간에서 영장 없이도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오픈돼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쇼핑할 수 있게. 네네. 보통 이제 마켓 같으면은 이렇게 뭐 진열대 같은데 지나가는 데나 네. 뭐 이런 데는 그리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는 식사하는 테이블 그 주변 이런 데는 사실은 영장 없이도 사실 들어와서 이렇게 싹 둘러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right to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는 못 들어와요. 영장 없이 만약 이 사람들이 와서 둘러본다 그럴 때는 네. 뭐 이렇게 인플로이 온리라고 써져 있거나 또는 뭐냐면 직원들 휴게실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네. 이런 데서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이런 장소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명시하셔가지고 거기 걸어들어가면 물론 막을 수도 있겠죠. 문을 잠궈놓고 네, 그렇죠. 여기는 인플로이온이라서 못 들어온다. 네. 여기 들어가려면 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제가 뭐 거기 숨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조금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 없이 왔다면 근데 영장이 있는 상태로 왔다면 이제 집이 아니죠. 이건 수색인데 네. 그런 경우 같으면은 일단 영장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수색하는 공간들이 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무실 또는 뭐 웨어하우스 아니면은 뭐 인플로이 온이라도 싹 다 볼 수 있다라고 적시가 돼 있으면은 네. 싹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다. 네. 그러니까 영장이 제대로 됐는지 또 영장을 가지고 나왔으면 이렇게 보시고요. 네. 아까 가택 수사와 마찬가지로 또 사업체의 수사가 나왔을 때도 네. 분명 그 영장에 대한 확인은 동일하게 뭐 주소라든가 뭐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민 단속 직원들이 나왔을 때 또 개인 정보를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물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헌법 아까 4조 또 5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인크리미네이팅이라고 그러죠. 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5조에 보장된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I will take the fifth라고 그러죠. 네. take the fifth. 5조를 내가 수정하겠다. 행사하겠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게 묵비권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right against self incrimination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뭐 이민 신분이 어떠냐,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딱 물어볼 때 다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 혐의자로 이분 체포가 됐다 그러더라도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입회하에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분증 달라고 그래도 사실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괜히 위조된 걸 꺼내 보여주시면 이제 큰일 나겠죠.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로 걸릴 수 있는 게 신분 도용이 될 수 있어요. 위조된 거면 그렇죠. 아이덴티티 세프트 범죄 이거는 추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중범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범이 될 수 있고 경범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이제 정부 미국 정부죠. 아이스도 이민국이나 이런 데다가 가짜 서류를 일단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또는 사기에 걸릴 수 있죠. misrepresentation
and fraud.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 의뢰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막 브로커분들이 만들어준 아이디들을 오랫동안 쓰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문서 위조 같은 그런 그렇죠. 공문서 위조 플러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이덴티티 세프트까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걸 쓰고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절대로 내보여 그걸 이제 신분증 확인한다고 그래서 다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바로 잡혀가서 추방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정지당한 경우 사실은 그냥 막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멀쩡하게 잘 가는 차를. 근데 많은 경우 자세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아이스 직원하고 주 경찰이 같이 이렇게 저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단속하는 경우는 주 경찰이 세우면 일단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단속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에 뭐 깜빡이 불이 등이 하나가 깨져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프로바블 코즈만 있어도 일단 또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 경찰은요. 세웠을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주 경찰 자체는 이제 이민 신분이나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가 아이스는 일단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그게 국경 가까운 데서 100마일 이내가 아니면은요. 막 그냥 함부로 세울 수는 없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구금되는 걸 피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젊은 혈기로 그냥 아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세웠다고 해서 경찰하고 싸우면은 이게 뭐냐면요. 법 집행을 하는데 방해,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그러죠. obstruction of justice. 그래서 구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괜히 유치장에 가 있다가 같이 잡혀서 쫓겨나는 경우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 경찰이 세웠을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요구하는 거 라이센스하고 레지스트레이션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이테이션 나오면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냥 받으십시오. 거기서 또 싸운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래가지고 경찰한테 삿대질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면은 업무집행 방해로 일단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아이스한테 넘어갈 확률이 높죠. 요즘같이 경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속하고 쫓아내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차가 정지당했을 경우에는 주경찰이 옆에 있으면 항상 그 인스트럭션 잘 따라 주십시오. 이제 그거 제가 굉장히 좀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속이 나왔을 때 변호사 선임 요청을 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얼른 전화가 된다 그러면은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가끔 많은 분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위임장 선임계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선임계라고도 해요. 선임계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다가 아이스위원한테 보여주고 뭐 내 변호사니까 컨택해라 그러면 거기서 전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선임계를 변호사한테 일단은 그래도 뭔가 아무것도 케이스가 없는데 받을 수는 없고 변호사랑 일단 뭐 이렇게 조언을 받는 그런 계약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일단 선임계를 좀 받아놓는 것도 그게 사실은 뭐 100% 워크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미니멈으로 가장 뭐 최소한이라도 프로텍션을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말씀드릴 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참 그걸 권고드리기도 그런데 선임계를 조금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 지금 뭐 체류 신분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굳이 또 다른 불법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경찰한테 이제 잡혔을 경우 보통 이제 교통 단속이 많죠. 그럴 경우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딱 하시고 너무 막 항의를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벌금이 나면 얼른 벌금을 내십시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무단 횡단인데 벌금을 너무 안 내고 막 하다 보니까 체포영장이 나와서 체포됐다가 추방당하신 예가 있죠. 2019년도였나요? 18년도였나요? 그래가지고 경범죄도 추방된다 막 그러면서 말이 많았는데 그건 그때 그분 잘못한 겁니다. 그냥 벌금 빨리 내셨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나중에 뭐 이민 청원서 뭐 내가 신분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런 또 불법적인 요소들이 또 걸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무조건 범죄적인 요소와는 결론 연결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고요. 변호사님 오늘 또 많은 정보를 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함께 나눠
나눠주신 조언의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 의뢰인분들하고 너무 위축이 되셔가지고 막 겁을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타겟은 굉장히 좀 흉악범이라든지 중범죄가 돼 있는 분들이 타겟이 되어 있고 이미 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경범죄,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일단 타겟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옆에 서 있다가 잡혀간데 드러난다 이러면은요. 그러니까 타겟이 내가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너무 물론 조심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옆에 서 있다가 같이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너무 위축돼가지고 막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돌아다니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범죄가 저지르지 않은 경우, 범죄적 사실이 없는 경우는 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잡혀가도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제가 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미니멈 디펜스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청원서라든지 이민 프로세싱이 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일단 시작하시는 것도 일단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정말로 미니멈으로는 선임계 같은 걸 받아놓는 것도 어쩌면 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선임계에 대한 질문도 사실 가끔 요새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또 많이 들어오냐면은 이민 절차를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이제 시작을 해놓으시려는 거죠. 내 형제 중에 내 오빠 아니면 동생은 이제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가 됐는데 나라도 일단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이제 막 영주권을 땄으면은 일단 자녀들에 대해서 초청장 일단 자녀들은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너도 미국 내에서는 일단 프로세싱을 하실 수는 없어요. 면책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도 일단은 130은 사실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가족 초청, 청원서. 이민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작을 해서 일단 접수증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요새 상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601A 같은 경우 이제 미리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도 일단 많고요.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서류 미비자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좀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주시기로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용은 많은데. 다음 달에 또 만나서 또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H1B가 곧 시작되니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서류 미비자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에 관련해서 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청관우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 사무실이 LA하고 부에나파크 두 군데 있고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 그리고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입니다. LA 오피스입니다. LA 오피스는 지역번호 213-232-1655, 213-232-1655번이 되겠고요. 오렌지 카운티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4-522-5220, 714 지역 522-522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관우 변호사님 오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평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